능동적인 선택은 삶의 지향성을 부여한다. 게으름은 선택이 아닌 회피이다. 게으름은 마지못해 선택했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택을 피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일을 맡겨주면 잘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 하지는 않는다. 좋은 말로 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 매사에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인생 최작화입니다. 오늘은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친척집의 책장에 꽂혀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져와서 읽었던 책이라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평소 남들 못지않게 충분히 게을렀던 저는 제가 왜 게으른 것인지에 대한 인지를 조금씩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왜 게으름을 피우는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공감도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굿바이 게으름에 대한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립니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나 격언들은 게으름을 나무라고 노동과 땀을 예찬하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나 격언들은 대부분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게으름을 꾸짖는 글과 이야기는 시대와 종교를 떠나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시간이 돈이 되는 세상이 오면서 게으름은 부도덕인 동시에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부되었다. 부자는 부지런하고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는 등식이 성립함으로써 이제는 가난조차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시간 경쟁이 낳은 강도 높은 노동 조건과 열악한 근로 환경은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혹독한 노동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깨어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은연중에 휴식을 취하면서도 게으름을 피운다고 느끼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쉽다. 구분은 의외로 쉽다. 여유는 능동적 선택에 의한 것이고 게으름은 선택을 피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여유는 할 일을 하면서 충분히 쉬는 것이지만 게으름은 할 일도 안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재충전이 되었다면 여유이지만 후회와 오히려 피로만 더 쌓였다면 이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합리화의 고수가 된다. 게으름이 또 다른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기 합리화가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으름의 폐해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가지 복잡한 합리화를 시도한다. 변명이란 곧 자기 합리화다. 즉 게으름은 선택의 회피라는 사실과 지금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변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모든 형태의 미룸은 기본적으로 내일의 환상을 갖고 있다. 그 미룸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미룬 것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으로 현실을 오도한다. 그러나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미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바람직한 완벽의 기준은 과정에서의 최선에 있다. 그러나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은 흠잡을 데라고는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뿐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을 이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극단적 사고는 선택을 회피하게 만든다. 게으름을 유발하는 가장 큰 부정적 에너지는 두려움과 무능감이다. 무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두렵기에 더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지향성과 능동성을 잃고 움츠러들고 피하고만 싶어진다. 즉 게을러지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들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게으름이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을 때 나타나는 상태라고 보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말해 목표와 관계를 회복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게으름이 본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아이들을 보아야 한다. 게으른 아이는 없다. 물론 발달과 성장이 느린 아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달과 성장을 포기하는 아이는 없다. 아이들은 실패를 내재화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도전한다. 도전과 재도전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결국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느 틈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살 뿐 원하는 것을 얻으려 도전하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야단치는 사람도 없건만 우리는 안전한 곳만을 찾는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은 있다. 지금은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지만 나중에는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저 막연히 살고 싶은 삶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고 생산적인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우리 안에는 타고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려는 창조적 본성이 숨쉬고 있다. 우리 안에는 나무들처럼 각자의 열매를 맺을 유효한 자질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인 것이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통합해야 한다. 부질서한 정신에 지향성, 목표의식, 동기가 부여될 때 삶의 에너지는 통합된다. 그러므로 게으름 탈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갖추는 것이다. 방향성을 찾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저항이 가장 약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을 쏟는 방향에 저항이 거세다면 결과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 바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순리를 쫓아가는 자연스러움이다. 즉 재능과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게으름에서 벗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지속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부른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내적 동기를 우선적으로 지녀야 하는데 내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외부적 보상에 높고 낮음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시대는 바뀌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단지 게으름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다. 부지런한 인간도 우리의 역할 모델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충만한 삶이다. 충만한 삶은 억지에서 벗어나 순리를 따를 때 비로소 가능하다. 개인의 삶에서 순리란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 삶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쁨으로 차오른다. 자기로서 살지 못하는 삶. 나는 이를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아닌 남이 되고 싶어 했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늘 부러워했다. 어제와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려 들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열등하거나 뒤처졌다고 생각했고 앞서가는 누군가를 붙잡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뒤쫓아가는 삶은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살리기보다는 상대의 강점을 흉내내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흉내내는 삶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 게을러지고 마는 것이다. 반대로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를 수 없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제의 자신과 경쟁할 뿐이다.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은 어휘의식일 뿐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허위였다. 진실은 이렇다. 나는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다. 그저 나일 뿐.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게으름에 대한 확실한 처방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 실현의 삶 말이다. 자기 실현이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자기 실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위, 부, 명예와 같은 외적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만족이 우선이다.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에 이들의 에너지는 집중되어 있고 일상에서 몰입의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최고의 삶이란 최상의 삶이 아니라 최적의 삶임을 상기하자.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면 어느 순간 삶의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겨진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지난 날들이 어느 순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마치 소설의 극적인 반전을 암시하는 복선처럼 힘든 시기가 필요한 곳에 있었다는 필연성마저 느껴지기도 한다. 즉 게으름의 시간이 단지 무의미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시기로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삶이 충만해질 수 있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느껴진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삶의 모든 경험과 시간들이 모여 나를 이루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와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그 해결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벗어나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하다면 불행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게으르다면 게으르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몰입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 몰입만이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게으름과 그냥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 우리의 가슴을 덮고 있는 죄를 뒤덮어서 남아있는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우리의 가슴을 덮고 있는 죄를 뒤엎어서 남아있는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야 가속도가 붙는다. 내면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때 게으름의 비계덩어리는 비로소 녹아 없어진다. 우리에게는 생생한 비전이나 구체적 목표만큼이나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현재와 원하는 미래 사이에 자신의 실행 능력에 맞는 디딤돌이 놓여있지 않는다면 비전은 오래지 않아 힘을 잃기 쉽다. 인생의 목적은 비전으로 생생해지고 비전은 다시 목표로 궤도화될 때 현재와 미래가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치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기도 한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낳고 구체적인 질문이 변화의 속도를 부여한다.
실천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뇌는 반복해서 물어보면 답을 찾게 되어 있다. 추상적으로 물어보면 추상적인 답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뇌이다.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 자기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와 자신의 강점에 충실해야 한다. 인간이 자유로운 것은 자기 결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극에 획일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 공간의 이름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이다.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한다. 그렇기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한다.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삶에서 선택당함의 영역이 줄어들고 선택함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어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게으름의 진정한 대척점이다. 삶은 과정이다. 육체의 성장에는 끝이 있지만 삶의 성장에는 끝이 없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다. 삶은 결코 끝이란 말과 공존할 수 없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성장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성장이 멈춰있는 상태를 말한다. 추위가 강물을 얼어붙게 할지라도 얼음 아래에는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듯 조용히 귀를 기울여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신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정한 행복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삶에서의 성공도 결국 하나라고 본다. 즉 자기로서 살아가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 말을 마지막으로 책을 끝내고 싶다. 너로서 살아가라. 인생 최적화였습니다.